안녕하세요 별님들. 별자리 주간 운세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완연히 봄입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우리 마음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4월 12일 날 0시에 하늘의 모습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보면 달 같은 경우에는 양자리 16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주 동안 쭉 진행을 해가지고 계절이 6도까지, 계절이 9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주초예요.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이 태양하고 만나요. 태양하고 만나는 걸 우리가 이제 합삭이라고 얘기하겠죠. 합삭 바로 전에 금음달인 거고 합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초승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음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끝이면서 시작. 요게를 합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쯤에는 화성과 목성이 120도가 될 건데요. 지금 보면 이거는 4월 12일 날 0시의 하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지금은 22도에 있지만 주말에 되면은 이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한 25도, 6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성이 물병자리 25도에 있는데 이 목성하고 이 지나가는 화성이 120도의 각도를 맺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성이 어떤 각도를 맺으면요. 이거를 좌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아스펙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행성 간에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돼요.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좌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20도의 좌상을 삼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트라이. 네. 요 기운 두 개가 이번 주에 큰 이벤트고요. 이 합삭 같은 경우에는요, 본격적으로 그 태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또는 싹이 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 합삭 때에는 시작과 끝, 특히 시작의 방점이 좀 찍혀져 있는 거고, 보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작과 끝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전환점의 개념인 겁니다. 약간 두 개가 달라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목성과 이제 화성의 기운이 120도로 만나게 되면은 이 목성의 기운이나 화성의 기운 모두 굉장히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하는 행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격렬하고 그다음에 아주 움직임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쪽의 사건이냐는 그 각 상승 별자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특정 이슈가 매우 격렬하고 빠르게 발생한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도는 그렇게 빠르게 이제 작동하는 것이 약간 스무스한 편입니다. 좀 부드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도라고 만약에 치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덜컹덜컹 거려요. 이게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120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의 차이 좀 중요하고요. 현상에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보통 90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120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양자리 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달이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첫 번째 집에서 태양과 합삭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력이나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도전이라던가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 세 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에서 목성과 만나죠. 세 번째 집의 화성, 11번째 집의 목성. 요거는 토성이고
목성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동이 매우 바쁘다? 이동이 많다? 어떤 지역과 지역을 내가 이동을 하더라,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11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교적인 활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도 많고 사교적인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활력도 높은 편이니까 뭔가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어떤 모임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던가, 지방이라 근교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가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활기차게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볼게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12번째 집에서 합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휴식의 집입니다. 휴식의 집.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서 발생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거나 발생되는, 보이지 않게 일들이 진행되거나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인식하기가 어렵다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드러나면 인식하기가 좋죠. 그리고 화성이 두 번째 집에서 10번째 집 목성과 120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활동, 특히 이제 공적인 또는 일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이 매우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또는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념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외적인 또는 회사에서의 어떤 일을 할 때 이 운때에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달이 12번째 태양하고 합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팀이라던가 또는 우리라는 관점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팀이 잘 된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공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윗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공을. 왜 그러냐면 이 10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상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상사라는 어떤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토성이나 목성이 다 10번째 집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주체나 또는 어떤 제약의 개념이 이렇게 상사로 잡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소자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달이 11번째 집에 지금 있고 두 번째 집으로 쭉 이동을 하고요. 11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지금 만나고 있죠. 11번째 집은 친구나 동료하고 관련되어 있는 집입니다. 사교적인 집이에요. 화성이 이제 첫 번째 집에서 9번째 집의 목성과 120도를 맺고 있고요. 그러면은 매우, 이건 나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나의 기운이 매우 격렬하고 강해진다. 아이고, 자꾸 제가 토성으로 토성에다가 체크를 하네요. 목성입니다. 목성하고 이렇게 120도를 이루게 되면은, 그리고 이 9번째라는 거는 어떤 장기적인 방향 또는 어떤 새로운 기운인데요.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운,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사방팔방 뻗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친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이나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거기에서 나의 에너지를 매우 사방팔방 뻗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 모임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대외적으로 바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서의 활동이 매우 부각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친구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아리나 커뮤니티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모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매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가 지금 달이 10번째 집에 있고 여기에서 태양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집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던가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같은 사회생활 얘기하고요. 대외적으로 어떤 내가 드러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여럿을 모아놓고 내가 거기서 뭐 발표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중들 앞에서 좀 얼굴을 비추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화성이 12번째 집에서 8번째 집 목성과 120도인데요. 이런 경우는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일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나한테 어떤 실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책이라는 건 이제 오버하는 개념이죠. 너무 오버를 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매우 예민하게 상황들을 살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사람들 앞에 발표할 일이 만약에 생겨 있어요. 직장에서. 근데 막 사장이나 임원들을 놓고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엄청난 기회죠.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지금 만약에 그릇이 안 되면 이 상황은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 극단적인 사회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계자리 분들은 특히나 이번 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기회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볼게요. 사자자리 분들 보면은 지금 달이 9번째 집에 있고 태양하고 9번째 집에서 만나고요. 이게 쭉 이동해서 12번째 집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11번째 집에서 7번째 집에 위치한 목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맺고 있게 됩니다.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또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쪽으로의 어떤 일들인 것이 이제 9번째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의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11번째나 7번째가 대표적으로 12개의 집 중에서 이 2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집입니다. 요게 이제 되게 격렬한 기운이 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좀 나한테 영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또는 굉장히 에너지가 센 내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11번째, 9번째, 7번째가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 시야라던가 어떤 안목 또는 경륜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입니다. 성장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근데 이 정신적인 성장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람 또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경험이 촉발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 그 다음에 달이 8번째 집에 위치하고 처녀자리 볼게요. 달이 8번째 위치하고 8번째에서 태양하고 만나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11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성이 10번째 집에서 6번째 집 목성과 120도를 이루게 되고요. 8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집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압력이 심한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인데요. 막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근데 이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해요. 그럼 막 미친듯이 압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미친듯이 받고 막 엄청나게 벼락치기 할 거 아니에요. 요런 느낌입니다. 또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 뒤가 수능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긴장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이 여덟 번째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가벼운 건강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되게 엄청난 압박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여덟 번째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나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일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은. 그럼 나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쪽에서 내가 엄청나게 압박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집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인사고과에 엄청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내가 앞두고 있어요. 그런다면 내가 엄청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 느낌이 이제 이번 주다.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활동 하나를 느껴질 거예요. 이 중요한 활동에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분들 보면은 지금 달이 7번째 집에 위치하고 여기에 태양을 합삭을 한 다음에 쭉 이동을 하죠. 10번째 집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9번째 집에서 5번째 집 목성과 120도를 이루고 있고요. 쭉 이루고 있고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너라던가 또는 연인 또는 경쟁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과 내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에너지가 돌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개념도 있고요. 왜냐면 매매라는 거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짝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 또는 기존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 요때에는 보통 7번째 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는 경우보다는 이 파트너나 연인 또는 경쟁자가 주가 돼서 내가 거기에 리액션하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9번째 집에서 5번째 목성과 이제 120도의 개념인데요. 요런 경우는 이제 내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또는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굉장히 격렬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 취미생활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뭐 운동이 취미인데 운동을 한다. 그럼 이제 7번째일 경우에는 그 PT 받는 거 있죠. PT. 나를 관리해주는 어떤 선생님. 그러면 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해주는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파트너죠. 파트너. 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운동 파트너.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친구랑 같이 뭐 헬스장을 다닌다던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6번째 집에 달이 있고요. 요게 이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고 쭉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9번째 집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이 8번째 집에서 그 4번째 집 목성과 12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이에요. 일상 사소한 일들. 그래서 뭐 어떤 큰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좀 사소한 이벤트들 그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반려동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내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8번째, 4번째 개념도 요 4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집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8번째는 묵혀놨던 어떤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정갈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좀 어떤 그 대청소를 한다던가 또는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낸다던가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다던가 뭐 이런 느낌. 만약에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요. 그 애를 내가 대신 봐주고 뭐 안사람은 조금 친구 만나고 오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정에 충실하는 한 주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거 좀 신경 써야 되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수술 얘기 개념이고 여섯 번째는 질병하고 좀 관련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지병적인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목성이라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좀 그 회복의 개념으로는 좋은 별이거든요. 그런데 120도도 호의적인 각도고, 그리고 이 화성이라는 거는 수술의 개념이 있는 또 행성이기도 합니다. 수술 피를 보는 또 개념이 있는 행성이고, 또 여덟 번째도 좀 그런 수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미뤄뒀던 수술이나 하고 싶었던 수술이 있으면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갈자리 상승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분들 살펴보면요. 그 달이 다섯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진행이 돼서 여덟 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고요. 화성은 일곱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하고 지금 세 번째 집에 있는 목성과 12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섯 번째 집이라는 거는 즐거움과 어떤 유흥의 개념이 좀 있는 집이고요. 나의 기운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뻗어나가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연인이든 경쟁자든 그런 나랑 대치되거나 대응되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런 느낌도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즐거움이나 유흥적인 거를 즐기는데 특정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긴다. 뭐 테니스 같은 거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은 되게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파트너 또는 라이벌을 만나가지고 테니스를 친다. 이런 건강한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동,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죠. 어떤 즐거운 뭐 캠핑을 간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액티비티 하고요. 올 한 주는. 그리고 또 이게 다섯 번째는 또 투자 같은 것들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활동하고 있으면은 그런 쪽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으로 있기보다는 좀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있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랄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무언가를 같이 하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 파트너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화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는 파트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쟁자나 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자나 적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요, 사수자리는요, 그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적을 만들면 안 좋아요, 이 시기는. 왜냐면 그 적이 너무 강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협력하시고, 만약에 이제 꼭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쪽을 좀 많이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러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에는 아주 유리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숟가락 얹기 전법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적토마를 막 힘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토마가 가는 방향에 내가 얹혀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좋은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달이 네 번째 집에서 염소 자리 볼게요. 달이 네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합삭을 한 후에 일곱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여섯 번째 집에 있고 목성은 두 번째 집에서 120도 각도를 이루고 있죠. 이 네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라던가 가정 또는 부모님 이런 쪽을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역도 안전한 영역이거든요. 안전하다는 거는 내 에어리어 안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나와바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약간 두 번째 하우스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 소유물들 뭐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뭔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복잡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좀 조용히 지내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지내고, 또 가까운 사람들 좀 챙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장난 물건들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수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이런 개념들로 사생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라던가 이런 거에도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노동이 있을 경우에 그 노동에 내가 집중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과 뭐 일상적인 일, 약간 재미없는 한 주기도 한데요. 이런 걸 또 잘 해놔야지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고 삶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볼게요. 달이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성은 다섯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첫 번째 집 목성과 120도를 이루고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 여담인데, 여러분 제 별자리 운세는 상승 별자리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이거 보셔야지.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한 번씩 얘기해 줘야지 또 환기가 되죠. 다시 볼게요.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형제나 어떤 이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이동,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짜잘짜잘하게 움직일 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집은 나를 나타내고, 다섯 번째 집은 어떤 유흥이나 즐거움을 나타내고, 이런 느낌이죠. 좋네요. 아주 나의 기운이 되게 좋게 작동을 하고요. 그 좋은 나의 기운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취미 생활이 있다. 그런데 이 취미 생활을 내가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세 번째가 정보 교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취미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이 취미 생활을 주변에 알리거나, 뭐 저처럼 유튜브 하죠. 유튜브. 전 이건 취미 생활 아닙니다. 일이에요, 일. 일인데 일을 그냥 좀 주변에 알리는 정도?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점성학이.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일 좋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점성학은 나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꼭 뭐 미래를 때려 맞추고 이런 개념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좀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과 좀 조화롭게 살고 타인과 좀 조화롭게 살고 이러는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뭐 알면 뭐 좋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게? 예를 들어 이 운명론자는요, 기본적으로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미래를 알았어. 그래서 노력을 해서 고쳐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뇌가. 이 운명론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운명론자인지 운명론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런 학문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학문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삶을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맞거든요. 운명이 있고 운명의 힘이 강하다라고 믿어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사람들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명론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예 무시하고,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찬양하는 자는 운명을 아예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OX 게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아무래도 이 운명론자는 운명에 더 비중을 실어서 세상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가 있다라고 치면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흐름이든 나쁜 흐름이든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렇게 뭐랄까 태도를 취하느냐인데요. 이 현명하게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그 현명하게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거지, 그 과정을.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관점인데, 나중에 한번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볼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주간 운세하는 타임이니까 좀 넘어가고, 옆으로 좀 샜는데, 뭐 하여튼간 지금 이제 이런 뭘 알린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뭘 알리고, 또 주변에서 내가 뭘 듣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시키면은 막 이렇게 추천 영상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거 내가 원래 원해서 뜨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보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런 걸 내가 이제 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 또 피드백 댓글을 남겼어. 졸잼, 뭐 이런 식이라던가, 정말 폭망, 재미없다, 뭐 이런 식이라던가. 그럼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는 거잖아요.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나누면서. 요게 이제 좀 세 번째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즐겁게, 또 격렬하게, 뭐, 새로운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걸 좀 해본다던가, 또는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은 시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시리어스하게 접근하는 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말지, 이런 느낌으로 좀 새로운 거를 여러 개를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형제나 이웃하고의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한번 볼게요. 달이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합삭을 이루고 쭉 진행을 해서 다섯 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 네 번째 집에서 12번째 집 목성하고 그 120도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유물 같은 느낌이고, 재물, 그리고 어떤 편안하고 굉장히 안정된 나의 영역, 공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또는 드러나지 않는 영역, 뭐 이런 건데, 이 12번째 설명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좀 12번째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요 네 번째, 두 번째, 12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네 번째랑 이 12번째 같은 경우는요, 약간 과거랑 관련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조상, 뭐 이런 거는 다 우리의 뿌리이자 과거잖아요. 또는 뭐 어린 시절,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 12번째, 네 번째, 또는 8번째, 이런 애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하고 대처한다는 거죠. 안전합니다. 이게 뭐 위험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안전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거는 종교활동의 개념이 좀 있거든요. 12번째 같은 경우는 종교활동. 그래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좀 종교적인 활동, 또는 종교가 없더라도 좀 봉사활동 같은 것들, 이런 쪽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1순위죠. 우리가 가족한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타인한테는 봉사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 더 예쁘게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더 넓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하고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인인 거죠, 인류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 저는 이렇게 넓혀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국가나 뭐 인류를 사랑한답시고 뭐 가족이나 이웃한테는 희생을 강요하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좀 가까운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 물고기 자리 분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따뜻하네요, 날씨가. 그쵸? 여러분들 마음도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별님들 주변 사람들하고도 온기를 나누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하지만 이 봄 날씨는 또 즐기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역을 준수하면서 봄 날씨 즐기면서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별님들 감사합니다.